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 하지만 그가 잡혔다면 조선은 끝이었다. 도망친 왕의 아이러니.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친 왕. 임진왜란 때 혼자 살겠다고 국경 끝까지 몽진한 비겁자.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을 질투해 감옥에 보낸 찌질한 군주. 우리가 아는 선조의 이미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 중 한 명이죠. 하지만 만약 이 도망이 조선을 살린 유일한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선조가 일본군에 잡혔다면 조선은 500년 왕조를 끝내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간 선조의 병적인 질투심과 군주 선조의 냉혹한 생존 본능을 분석합니다. 그는 왜 자신의 영웅들을 믿지 못했으며 왜 도망친 신하들만 공신으로 포상해야 했을까요? 조선의 운명을 걸고 벌어졌던 임진왜란 당시 가장 비겁했지만 가장 냉철했던 한 왕의 생존기를 재구성합니다. 콤플렉스의 왕, 불안한 왕자. 선조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선조는 아버지 명종이 후사가 없자 명종의 이복형 덕흥대원군의 아들 자격으로 왕위에 오른 방계 출신입니다. 즉, 어머니가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고 왕실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즉위는 늘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왕의 피가 섞였지만 순수하지 못하다. 이러한 불안감은 선조를 극도의 완벽주의와 권력 편집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거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하를 보면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정적으로 간주하는 병적인 심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위협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나라를 구원한 영웅들, 바로 이순신과 의병장들이었습니다. 몽진의 재평가, 비겁한 신의 한 수.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 달 만에 한양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선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선조는 피난, 즉 몽진을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분노했고 궁궐에 불을 질러 노비문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이 도망은 역사에 영원히 비겁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망의 끝, 의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조는 일본군에 잡히지 않고 조선의 국경 끝인 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정치적 생존, 왕이 적에게 잡힌다면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에게 잡힌 것처럼 그 순간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붕괴하고 왕조의 정통성은 사라집니다. 선조는 왕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외교적 생존. 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명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조는 명나라에 조선 왕이 잡히면 명나라의 속국인 조선도 끝난다는 강력한 구원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섰습니다. 선조의 몽진은 비겁했지만 결과적으로 명나라의 참전이라는 조선의 유일한 생존주를 잡은 정치적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왕의 생존 본능이 결과적으로 조선 왕조를 살린 아이러니였습니다. 영웅의 굴레, 질투와 탄압. 선조가 도망치는 동안 조선은 백성과 의병들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홍의장군 곽재우 등 의병장들이,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진짜 왕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의주 행궁의 선조에게 승전보가 아니라 정적의 득세로 들렸습니다. 이순신 숙청. 이순신은 연이은 승리로 백성의 영웅이 되었지만 선조의 눈에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였습니다.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해?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압송하여 죽음 직전까지 고문하고 백의종군이라는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는 질투와 의심에서 비롯된 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의병장 탄압. 곽재우, 김덕령 등 수많은 의병장들은 전쟁 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리거나 냉대를 당했습니다. 특히 김덕령은 억울하게 옥사했습니다. 선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쟁 후의 농공행상, 토사구팽의 비정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을 논하고 상을 줄 차례입니다. 선조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책봉한 호성 공신 목록. 호성은 임금을 호위하고 피난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공신 명단의 대부분은 임금을 모시고 의주까지 도망치는 행렬에 참여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쌓은 공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활약한 수많은 의병장, 승병장들은 냉대받았습니다. 이는 선조의 마지막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공신은 나라를 구한 자가 아니라 나, 왕의 생존을 도운 자다. 선조는 이 농공행상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재확립하고 앞으로의 조정은 왕에게 충성한 자들로만 채워야 한다는 정치적 기준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비정했지만 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철저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비정함, 광해군에 대한 질투. 선조의 질투는 아들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임진왜란 중 왕세자였던 광해군은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고 군사를 모집하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전쟁 후에도 광해군을 정식 왕세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다른 아들들 임해군, 영창대군을 이용해 왕위 계승 다툼을 부추겼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선조의 마지막 비정함은 결국 그가 죽은 뒤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비극과 인조반정이라는 또 다른 조선의 혼란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낳은 아들마저 믿지 못한 고독하고 불안한 군주였습니다. 인간은 싫으나 왕은 살았다. 선조는 분명 백성을 버린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콤플렉스는 수많은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인간 선조로서는 최악의 암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선조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왕조의 생존이 곧 조선의 생존임을 알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적 비난이나 아들의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 하지만 그가 잡혔다면 조선은 끝이었다. 선조의 삶은 이 잔혹한 아이러니로 귀결됩니다. 그의 생존 본능 덕분에 조선은 근근히 명맥을 이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조선의 왕권은 영원히 도망친 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